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테슬라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합류가 되면은 S&P 500에서 6위로 들어오게 되겠죠. 순서로 따지자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과 페이스북, 그 다음이 테슬라가 될 전망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 자리에 버크셔가 있었는데 테슬라가 워낙에 많이 지금 올라와가지고 버크셔가 밀려났고 테슬라는 6,58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S&P 500에 편입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이후 지금 이제 695달러까지 올랐으니까 408달러에서 695달러까지 약 70% 가까이 그냥 이 이슈로 올랐습니다. 팬데믹으로도 불구하고 이런 S&P 500과 러셀 1000을 봤을 때 그리고 테슬라를 같이 세 개를 같이 놓고 봤을 때 수익률상으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12월 16일 기준으로 S&P 500의 Y2D 수익률 퍼센트는 14.6%였고 테슬라를 인덱스에 품고 있었던 러셀 1000은 17.1%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약 700% 가까이 오른 상태이죠. 테슬라의 비중을 계산할 겸 S&P 500의 전체 차트를 이제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만들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슈팅이 크게 일어나 버림에 따라서 뭐 계산상의 0. 몇 % 이상의 오차는 생길 수 있는데 해당 사항은 이제 여기 오른쪽에다가 교정하실 수 있는 부분을 교재를 해두었으니까 프라이스 대비 이런 무게 비중을 계산하시려면 이 부분을 참고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S&P 500에서 약 1.5% 지금은 1.8% 이상 정도의 SC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동차 산업 전체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테슬라입니다. 기존에는 포드나 GM이 있었으니까요. S&P 500 전체로 볼 때는 테슬라의 시가총액 대비 수익 비중으로 볼 때 기존의 이런 기업들과 확실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EPS는 감소하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주당 173.83 정도를 기록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테슬라가 들어오고 나게 되면 135.91을 기록하게 되고 전체의 퍼도 조금 높아지게 됩니다. S&P 500의 이런 산업과 섹터 인더스트리로 봤을 때는 자동차 영역 전반에 이제 포워드 PE가 7.6배였는데 이것이 38.7배로 약 4배 정도가 되게 되며 자동차와 컴포넌트의 총합은 9.6배였는데 이것이 36.6배로 증가함에 따라 2.18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가격 대비 지수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S&P 500 전체 토탈로 봤을 때 21.9배에서 22.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미 소비재 섹터도 31.7배, 35.1배로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영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역시 인덱스의 힘인 거는 S&P 500에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지수의 전년 대비 성장세를 겪게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갔을 때 다같이 EPS가 올라가는 시기이고 테슬라가 그에 맞게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된다면 희석이 됨에 따라 인덱스 전체의 수익 변동성에는 큰 영향이 생각보다는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섹터를 쪼갠값 브레이크다운을 한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18일 날 지금 값인데 현재 시장에 전체 조정세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약간씩 변동이 생겼습니다. 여기를 원래를 보게 되면 IT 섹터가 27.9인데 여기는 인덱스 무게 비중이 26.8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헬스케어는 13.6이었는데 여기는 0.3%포인트 증가한 13.9. 이미 소비재는 테슬라의 성장으로 11.3회였는데 12.3이 되었고 그리고 파이낸셜은 10.4%에서 10.7%로 0.3%포인트 상승,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11.1에서 10.0으로 그리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도 0.8%포인트 상승했고 부동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파이낸셜, 헬스케어까지 해서 가계적으로 좀 경기가 괜찮아짐에 따라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는 애들이 조금 성장세가 돋보이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의 성장세를 봤을 때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스 서비스와 그리고 IT 섹터의 EPS 성장률이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밌었던 FSD의 영상 2개였는데요. 하나는 도로상 일부 차선을 2차선을 건설 현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쓸 수 없을 때죠. 그랬을 때 언제쯤 차량이 1차선으로 되냐 합류하는 것이 얼마나 적당한 속도로 들어가느냐는 측면에 있어서 변경하는 시점이 꽤 빨랐고 매끄러웠다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도로가 여기서 언제쯤에 끝납니다 라고 돼 있는 그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을 보고 인식을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랬다면
대단한 도약이겠죠. 그런데 다른 영상에서도 볼 때는 비껴갈 때도 많습니다. 그게 있는데도 도로가 끊긴다는 인지가 있는데도 어느 도로가 끊기는 건지를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비껴갈 때도 많이 보여서 표지판을 읽고 처리하는 자연어 처리 능력도 이런 자율주행에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그냥 단순히 어디로 향해야 되냐 그런 것보다도 결국에 도로상은 모든 약속이 우리 인간, 저와 이제 여러분, 이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이라고 하니까 너무 저기 하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신호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읽을 수 있는 자연어 처리, 뭐 중국어면 중국어, 영어면 영어, 독일어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이런 식으로 각 언어별로의 언어 처리 능력이 많이 높아져야 하는 상황이겠죠. Good test. We actually have construction up here. And look at that. Way before the construction, it knew to move over. That is sick. So somehow it knew way ahead of time and it moved over, and now it's moving over a little bit. Okay, and the car is coming, so it's adjusting.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면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마케팅 측면에서는 역시 그 FSD 베타를 공개하고 이렇게 거의 개발자들이 보는 이런 거를 공개를 함으로써 굳이 사람들에게, 이제 좋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이고, 그리고 테슬라가 빠르게 고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어쨌든 테슬라가 굳이 FSD나 오토파일럿을 믿지 마라, 아니면 뭐 믿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가 굉장히 법적으로 제재가 많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실사용 사례들을 보면서 빠르게 나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이런 주의사항 같은 것도 이런 때는 얘가 이런 부분이 모자라구나, 이런 식으로 교보제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류하는 도로가 있는 게 많지 않고 주거 공간이라고 분류되는 지역에서는 정말 이제는 뛰어나고, 사람들이 운전이 확실히 이제 그 눈을 붙이고 있는 상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런 다른 영상들을 보면 테슬라만큼 차선 중앙을 유지하거나 이런 매끄럽게 이동하는 게 잘 이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데들은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 같이 이런 어떻게든 약간 백지에다가 그리는 상태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얘네들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대략 봤을 땐 2021년이나 2022년까지는 공백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Alright, so we're gonna be going here, but it noticed to keep going. So, alright, it's gonna be kind of, alright, so slow it down. Okay, it's going downhill. I did manually adjust it down because I felt like I was taking a little bit quickly, but we'll see. Okay, so it is going around. Got the speed bump. Went over that. Okay, well, good. It handled it very well going into there. 그리고 최근에 기가베를린이 건설을 잠시 늦춰가지고 걱정을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12월 19일 영상으로 확인해서 업데이트한 결과로는 다 멈추는 것은 아니고 이제 페인트샵이나 벌목 작업 쪽을만 지금 이제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에 의해서 원래는 이제 약 1,300억 원 정도의 보증금을 이제 뭐 때문에 지불을 했어야 됐냐 이러면, 잘 아시다시피 기가베를린은 아직 현재 주 정부로부터 완전한 환경 승인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임시 승인을 통해서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건설 작업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었죠. 최종 승인을 하려면 건축법상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 당국이, 이제 브란덴부르크의 환경 당국이 환경 보전주의자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면적으로 승인을 내주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 대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비용, 그러니까 철거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 명목으로 약 1억 유로 정도의 보증금을 내면 건설을 해라, 이런 내용으로 원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증금이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미뤄지고 있고, 그래서 보증금을 납부하면 계속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요청은 한 1월 정도로 유예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월까지는 페인트샵이나 개간 작업은 좀 중지된 것 같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종 판단은 내년 안에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의 고등행정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기가 텍사스는
원래의 계획보다 약간 늦춰진 건 맞는데 이제 계속 일하면서 빠르게 기반 작업들을 끝내고 있고 일각에서는 구조물까지도 완성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아직은 이제 완전 초기에 가깝기 때문에 기가 베를린처럼 이런 실체를 좀 더 확인할 수 있으려면 아마 내년 1분기 한 2월 정도쯤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한번 주주로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신다고 생각하고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그 영상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투자의 생각 중에 테슬라 관련 내용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